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치매 부모를 이해하는 14가지 방법입니다. 히라마스 루이 지음, 홍성미 넘김, 출판사 뜨인돌입니다. 이 책은 만약 내 부모가 치매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리고 치매에 관한 가장 친절하고 실제적인 설명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치매 부모와 가족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치매는 뇌에서 시작하지만 눈과 귀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도 안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안과 의사로서 치매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안과에는 고령자들이 많이 내원하는데요. 치매인 사람, 치매가 막 시작된 사람, 단순 노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력과 청력 관리만 잘해도 치매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1. 쉽게 화를 낸다. 폭력을 휘두른다. 성추행을 한다. 만약 환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한 걸음 떨어져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공격성이 심해진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호 입원을 검토해 보시고요. 고령자의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고 화의 원인이 되는 증상을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령자도 성적인 것에 흥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2번째, 소변을 지린다, 대변을 지린다입니다. 이때 주위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저귀를 채우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치매약을 먹으면 요실금이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저귀를 차면 85.5%의 확률로 감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은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화장실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또는 화장실 전등을 켜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가 소변이 마려운지 여부를 규칙적으로 확인하고요. 요해 유무에 관계없이 2시간 내지 4시간마다 한 번은 화장실에 데려가면 좋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간 요실금, 빈뇨를 막으려면 취침 2시간 전에 자리에 한 번 눕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뇨 일지를 적는 것도 좋고요. 식이섬유는 수용성, 불용성 모두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요. 배를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3번째, 길거리를 배회한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에게서 배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매에 의한 배회는 대부분 목적이 있다고 하네요. 변비나 좁은 시야가 원인이 되어 배회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배회하는 고령자를 억지로 집에 데려가려고 하거나 집안 곳곳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라고 합니다. 사실 배회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데요. GPS 단말기를 몸에 지니게 하고 실종되면 반경 500m 이내를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회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 11명 가운데 8명이 집에서 500m 이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찾아도 보이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눈을 치료하고 안경을 보정하거나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4번째,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밤낮이 바뀐다. 누워 지내는 고령자에게는 식사와 용변 수발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는데요.
누워 지내도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거나 낮 동안에는 햇볕을 쏘이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고요. 구강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눈의 질병을 치료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리라고 합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5번째. 도둑망상 등 피해망상이 나타난다. 치매 환자에게 나타나는 피해망상에는 도둑망상, 질투망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질투망상이 나타나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눈과 뇌에 이상이 있으면 환시 증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은 피해망상과 환시는 그 자리에서 부정하지 말고 일단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고령자를 진정시키는 데 전념하고요. 고령자와 자주 인사를 나누거나 사소한 것에도 감사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하시고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인사를 나누라고 하네요.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6번째. 집안을 쓰레기통으로 만든다. 이것은 쓰레기를 쓰레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쌓아두면 악취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쓰레기를 갖고 싶으니까 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바른 행동이고요. 집안 사진을 찍어서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른 행동이라고 하네요.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트에 가서 장 보는 습관을 들이고요. 퍼즐을 풀거나 사치견산을 하면서 두뇌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 음식 냄새 맡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네요.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7번째. 기다리지 못한다. 요일, 날짜, 자신의 나이도 깜빡한다. 나이가 들면 똑같은 1분도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30초가 1분처럼 느껴지고요. 정년 퇴직을 하고 육아가 끝나면 요일 감각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질문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치매라고 생각했는데 인지 기능은 정상이고 눈이나 귀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때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고령자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른 행동이고요. 건망증이나 치매 외래는 부드럽게 설득해서 데려가라고 합니다.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활동을 하게 하고요. 고령자는 잘 기다리지 못하므로 야단을 치는 대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네요.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8번째. 기온이나 계절을 무시한 옷차림을 한다. 치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온도 감각이 둔해지거나 체온 조절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고령이 되면 기초 체온이 0.2도 낮아지는데요. 겨울 밤 시간대에 하는 목욕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른 행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입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욕실에 난방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고령자가 목욕을 할 때는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고요. 목욕물은 38도에서 41도로 맞추라고 합니다. 인공호흡은 상급자용이므로 무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허브차를 자주 마시고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게 좋고요. 복식호흡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가볍게 씻은 다음 욕조에 들어가고요. 목욕은 20분 내로 끝냅니다.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도 좋고요. 낫또와 바나나도 도움이 됩니다. 맨손 체조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9번째.
옷차림에 무신경해진다. 치매에 걸리면 계절감이 없어서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90%가 무관심, 무기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외모를 관리하려는 의욕이 줄고 식사량도 감소합니다. 파랑이나 보라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고령의 여성은 미적 감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얼룩 없이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때 주위 사람이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령자에게 면 혼방 소재로 된 옷을 골라주는 게 좋고 합성 섬유나 울 소재의 옷은 피하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옷은 소재와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디자인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새 옷은 세탁 후 입게 합니다. 고령자의 옷의 단추는 지름이 2cm 이상인 것을 고르는 게 좋고요. 고령자께서 물건을 계산할 때 지갑에서 돈을 빨리 꺼내지 못해도 손끝의 감각이 민감하지 못해서라고 이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세린이나 핸드크림을 발라 보습을 하고요. 손톱을 자르고요.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주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몸을 씻으실 때는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하고요. 강한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요구르트나 우유에 올리브 오일과 녹차 분말을 섞어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10번째. 새로운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치매 환자에게 새 물건이나 환경을 제공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요. 로봇 청소기, 침구 클리너,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특히 비데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기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고령자 가운데 10%가 몸의 불편을 호소했고 그 가운데 10%는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끔 여행을 하고요. 꾸준히 독서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큰 글자책을 선물하거나 마음을 담아 쓴 편지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11번째.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간다.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자신이 운전 중일 때보다 보행 중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해질녘만 되어도 어두워서 주변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녁 6시경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자택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생활권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익숙한 길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는 고령자의 옷이나 신발에 반사판을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거나 거리감을 정확히 인지하는 훈련을 하거나 시금치 등으로 루테인을 섭취하거나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쇼핑은 낮 시간대에 끝내면 좋습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12번째.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책 없이 먼 곳까지 운전하지 않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해주고 책으로 주변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13번째. 화재를 일으킨다. 화재에 의한 사상자의 60%는 고령자라고 합니다. 고령자 10명 중 1명은 작은 불, 100명 중 1명은 화재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치매 증상이 있으면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후각이 저하되고 하체가 약해지면 화재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후각장애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화재의 원인 1위는 담뱃불입니다. 이때는 가스레인지는 전기레인지로 바꾸면 도움이 되고요. 난방기구는 전기식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화재 경보기, 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겠지요.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운동을 하거나 금연을 합니다. 치매 부모가 자주 하는 난처한 행동 14번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치매에 걸리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자산 관리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등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잊고 계좌번호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장을 보관하는 장소와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치매 부모를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관공서를 찾아가 상담해서 나라의 생활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관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자녀들에게 통장 보관 장소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부모를 이해하는 1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